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백억부자 대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인 중에서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재밌는 ETF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아셨을 텐데요. 바로 미국 민주당 의원인 낸시 펠로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수정하고 결정하는데 이 정책들이 사회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치인들이 어떤 주식을 거래하는지 관심이 많죠. 실제로 이 정치인들이 어떤 주식을 거래했는지 분기마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인공인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이고요. 남편인 폴 펠로시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매우 좋아서 낸시 펠로시가 고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하는 내부 정보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펠로시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도 생겼는데요. 특히 작년에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동시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다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분은 드러켄 밀러라고 미국 투자계의 전설 중 한 명입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돈 버는 기계라고 불리는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인데 작년에 이분이 엔비디아를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오늘의 주인공 낸시 펠로시는 엔비디아 비중을 오히려 늘려서 월가의 괴물은 팔고 주식의 여왕을 사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네, 승자는 오늘의 주인공 낸시 펠로시였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과거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펠로시의 안목 그리고 투자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펠로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 내 주식거래 금지법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시행된다면 낸시 펠로시는 큰 타격이 있겠지만 이 내용은 전부터 계속 제기만 되어 오던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TF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 민주당 의원의 투자 거래 내역을 추종하는 ETF이고 티커는 낸시, NANC입니다. 티커부터 낸시 펠로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투자에서 펠로시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15% 정도 상승을 했고 포트폴리오는 빅테크와 AI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엔비디아가 제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산업과 관련된 빅테크들의 비중을 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중을 보면 기술주 비중이 한 38% 정도로 그렇게 막 치우쳐져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S&P 500과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낸시 펠로시 포트폴리오는 714%가 상승을 했고 SPY는 231%가 상승했습니다. S&P 500의 약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강세장이었던 작년에는 S&P 500이 25% 상승하는 동안 펠로시 포트폴리오는 한 71%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장을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만 봐도 펠로시의 투자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AI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AI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서 펠로시의 성과가 S&P 500을 크게 이긴 것이지 만약에 이 산업 사이클이 좀 변화하거나 아니면 하락장에서 오히려 손실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펠로시가 또 알아서 유행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점 역시 첫 번째와 좀 이어지는데 이 포트폴리오 수정이 펠로시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느 정치인처럼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공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발짝 늦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분기, 3개월은 단기적인 추세가 변화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적보다는 펠로시의 판단에 따라서 중장기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ETF의 운용 보수가 다소 높다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모아가는 VO 그리고 QQQ와 비교를 해보면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5%면 VO의 25배인데 물론 운용 보수가 드라마틱한 차이를 주지는 않지만 점점 시대가 커질수록 좀 신경 쓰이는 점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점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의회, 의원 투자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옛날부터 시행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산업 흐름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정치인 낸시 펠로시를 추종한 ETF NANC이고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최근 몇 년 사이에 S&P 500을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락 시에는 위험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S&P 500보다 충분히 초과 수익을 노려볼 만한 ETF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